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주 대비 서울, 경기, 인천이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뭐 약세라고 해서 뭐 하향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주 대비 상승폭이 좀 소폭 줄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뉴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정치권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꿈쩍 안 할 것 같던 이 정부와 여당의 이 정책적인 변화, 자 이게 이제 시장에 또 불러일으킬 파장도 만만치가 않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표심 쫓아서 이제 부동산 따라다니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법, 이거 정말 복잡하죠.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세법 누더기예요, 누더기. 이렇게 누더기가 된 세법,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포기한 양포세.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자칫 잘못하면 소송도 걸릴 수 있고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자 세무사가 상담 안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분쟁 사례가 굉장히 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늘어난 조세 심판 청구. 그러니까 내가 뭐 양도세를 이제 비과세 받을 줄 알았는데 덜커덕 세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금이 나와버리면 뭐 적지 않게 나오는 건데요. 몇 억 단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세법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는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세금이 또 나와버리면 이거 환장하는 거죠. 하여튼 세법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이 조세 정책이 이제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뭔가 리셋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리셋도. 자, 집값 잡겠다던 정부, 그 다음에 여당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한, 그리고 이제 양도세 경감.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 대선도 결국에는 50만 표로 갈리게 될 것이다. 뭔가 예상을 하는 건데 50만 표 차이로 이 당선이 결정될 수 있다. 자, 정부 반대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미 이번 그 세법 개정은 민주당 중도층 50만 표를 더 얻기 위한 것으로, 자,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한다. 자, 여당이 국가 경제의 이제 핵심인 세금 정책을 뚜렷한 원칙 없이 정치적인 세법,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유불리에 따라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도질 되고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세법만 보더라도. 자, 그러면서 집값은 어떻게 됐죠? 폭등을 하고 급상승을 하고 진짜 뭐예요? 뭐 경험해보지 못한 이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지금 이 정치권의 이 표심에 따라서 이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목격하고 또 이제 적나라하게 지금 이 사실이 밝혀지는 사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수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결국 수도권 아파트 결국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자,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론자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124도 있고 그 다음에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일단 KB국민은행 자료를 좀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이 KB 자료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도 이 시장에 그 돌아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자료만큼 좀 맞아떨어지는 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 그 2021년 6월 둘째 주 아파트 주간 동향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상승세고요. 수도권도 상승세, 지방도 상승세인데요. 자, 일단 경기권하고 이제 인천권이 가장 상승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제주도 굉장히 한때 안 좋았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쪽에서는 이 노원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서울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원구가 가장 강한데, 이쪽에는 이제 교통호재라든가 정비사업 이슈라든가 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중저가, 이런 중저가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종부세 상위 2%만 부과하겠다. 이런 세법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매년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2%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정부에서 발표해야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올해는 어느 정도 내겠구나, 또는 내가 납부 대상자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몰라요. 깜깜이에요, 이것도. 자, 2%에 안 들어가면 다행인 거고요. 2%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제 또 세금이 매겨질 수가 있거든요. 이 2%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이제 12억 원, 그래서 기존에 9억 원에서 지금 3억 원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12억 원이 되는 건데,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는 물건들이 조금 순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또 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2억 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가격대로 또 변화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12억 원까지 이제 올려놓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상급지로 또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역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가격이 또 굉장히 상승하는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출 규제 또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그 완화 내용을 보게 되면 6억 원이 넘어가고 약 6억 8천 정도에 있는 그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대출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격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비과세 기준이 또 상향이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갈아타면서 또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8억대, 9억대, 뭔가 이제 9억대라는 것도 또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10억대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가격대인데, 대부분의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억대, 9억대 있는 아파트 시장도 이 가격이 12억 원까지는 급격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도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려스러운 거. 자, 그런데 지금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는 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주고 있다. 자, 기존에는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부세 완화, 뭐 이런 기조는 절대 여당과 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기조였지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 바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통과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의 결정으로 확정이 됐다. 자, 추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날 의총에서도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도 거셌다. 진성준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서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고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 이어서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자, 200만 가구나 되고, 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나 된대요. 자,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자,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 명인데, 자,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오겠느냐고 이제 했다.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정책적인 부분을? 표심!
여기서는 뭐 100만 표, 그 다음에 내년 대선은 뭐 50만 표. 그러니까 이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산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같은 여당에서도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더욱더 강화된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나올 거고요. 또 이렇게 지금 완화, 표심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뭔가 완화 정책을 펼쳐도 부동산은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뭔가 이 여당에서 꼬여버렸어요.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시 막 풀잖아요? 또다시 이걸 풀어줘야 돼요. 계속 풀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자꾸 갖고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1주택자 그 비과세와 관련해서 뭐 9억에서 이제 12억 원. 자, 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1가구 1주택자 이 지금 뭔가 숨통을 틔워줬다라고 판단도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상급지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 상급지도 지금 가격이 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8억대 9억대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비과세가 12억까지 이제 이 천장이 열린 거잖아요. 12억 까지. 자, 그러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널뛰기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그 6억대에 있는 그 아파트들, 지금 대출이 좀 최고 구간으로 나오는데 한 6억 8천 정도 되는 가격대가 대출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기존보다는. 자, 그런 아파트들이 또 이제 8억대, 9억대로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지금 발판들이 지금 뭔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오류가 자꾸 발생이 되는 이유는 뭐 여기 지금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자, 의총에서 집값 상승세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가 됐다. 자,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여기서 또 나와요.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이제 필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남 탓, 누구 때문에 올랐다, 뭐 다주택자 때문에 올랐다 막 그러지만은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들의 정책적인 실수가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주택자 기준으로 이제 종부세 또는 이 양도세 완화 기조가 이제 나타났는데 일단은 1주택자 뭐 갈아타 줄 수 있는 시장 숨골을 좀 틔워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주택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만 전월세 시장이라든가 이 매매 시장에 안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정세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다음번에는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하반기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쯤에서 이걸 맞추도록 하겠고요. 주간 매매 가격 동향 흐름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북권의 그 주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 노원구 중에서도 이제 중계동이라든가 공릉동, 자,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지금 몇 달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하나 특징적인 이제 마포구 쪽인데요. 특히 이제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도심,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그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의 결절지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도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 그러니까 마포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쌍문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축 아파트가 지금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강북구 쪽에 이제 그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이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강북권은.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 서초구가 지금 그 방배동이라든가 서초동의 그 주요 단지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서초동이라든가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또한 그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든 매매든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과 더불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든 경기도에 가보게 되면
보면 지금 신고가도 많이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이 좀 저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 갭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가격이 뭐 적지 않게 아니라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온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암사동이라든가 또는 강일동 위주로 지금 사람들이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초구 또 옆쪽이죠. 자, 그래서 이제 흑석동이라든가 또 대방동 그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그 봉천동이라고 있습니다. 봉천동. 자, 그 봉천동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적인 그 차별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격적인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을 텐데 그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대에 맞춰서 지금 좀 상승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쪽을 또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서초구라든가 뭐 이쪽 동작구라든가 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악구가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쪽으로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지역은 이쪽 이제 그 기름역, 도남역, 그러니까 도남동이라고 있죠. 그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도남동하고 이제 기름동의 이제 역세권, 그 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가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의 매수 문의보다는 1주택자가 이제 뭔가 갈아타기 위한, 이 문의 비중이 좀 많다. 근데 요번에 그 비과세가 지금 9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주택자의 갈아타기 현상은 좀 심화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그 저평가 지역이라는 그 인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도봉구라든가 노원구의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주변에 그 성북구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지역, 그러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신월곡 그 1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월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선 5구역이라든가 또는 장이 13구역 그리고 이제 정릉골 등 그 재개발 진행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동북선 경전천 착공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성북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 쪽에서는 동작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실입주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고 또 가격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물이 그 부족함에도 일단 매도 호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는 동작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도자 매수자의 이제 가격대, 그러니까 뭔가 그 가격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주를 이제 시작한 노량진 6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노량진역이 있는데 이 노량진이 이제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6구역이 이제 그 이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 7구역, 그 다음에 이제 흑석동 바로 옆에 흑석역이 있어요. 9호선. 자, 여기도 이제 흑석 뉴타운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11구역 등 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역 내 이제 저가 매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사당동이 있습니다. 이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포 있죠. 반포 주공 이 재건축 이주 수요가 좀 더해지면서 이쪽 이수역이라든가 이제 사당역 일대에 이 매매가나 전세가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올라도 뭐 정말 많이 오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또 그리고 이제 그 양도세 9억에서 12억 원 또 이제 그 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장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 지금 1주택자가 이제 갈아타는 시장이 이 좀 이전보다는 좀 이 폭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상급지 쪽으로 조금 그 주택을 처분하고 좀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가 또 발생
발생이 되다 보면은 일부 지역이 또 과열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요 지역의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의 이 생태계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 그리고 또 내년에 큰 선거가 있잖아요. 자꾸 50만 표, 100만 표, 뭐 10만 표 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뭐 민생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인들의 목적 달성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진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판단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주택을 안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이제 대출 규제도 일부 좀 완화되는 그 상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잖아요. 자, 그러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무주택자라 그러면 청약이 가능한 뭐 지역이라든가 또는 추첨제 물건을 노려서 취득하는 게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 그런 길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도 이제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본인의 사정에 꼭 맞춰서 보셔야 돼요. 뭐 3기 신도시에 당첨됐다고 해서 저는 다 좋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가게의 사정에 의해서 이 사전 청약 잘 도전을 하시고요.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천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천도 전주 대비 그 소폭 그 상승세가 둔화됐는데요. 자, 0.62포인트, 그래서 전주 대비 0.14포인트가 좀 줄어들었고, 그래도 여전히 인천은 강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 그 다음에 이제 계양구가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가 이제 그 원인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인천광역시청역이에요. 자, 이쪽에는 이제 인천 2호선이 지나가고요. 이쪽은 이제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인천 남동공단이죠. 자, 이쪽 논현동 같은 경우 지금 남동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논현동에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쪽이 이제 인천 그 시청역 주변에 보게 되면 구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월동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 아시죠?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 지역 주변에 이제 연수역이라든가 이제 송도, 자, 요 라인이 이제 옥년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춘동, 자, 요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청학동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런 구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지금 사람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자, 요쪽에 이제 아파트들 알아보시면 그 거래가 그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실거래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평구인데요. 여기가 부평역입니다. 그래서 우측편이 이제 부계역이 있는데요. 1호선. 자, 이쪽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백운역과 이 동암역. 자, 이 주변이 이제 십정동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십정동에 있는 요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또는 여기 신축 아파트라든가 또는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부평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계양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인 것 같아요. 박천동이라든가 또는 규련동이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하면. 그리고 이제 요 중심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월세 매매에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이 이제 3기 신도시, 계양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 영향이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계양구 이 일대가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위쪽에 이제 박천동이라든가 규련역 일대 뭐 그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는 없지만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미추홀구, 이제 특징적으로 미추홀구를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미추홀구가 이제 남동구라든가 연수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뭐 저 서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계양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이제 인천 동구나 중구, 특히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역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깊었고요. 또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적인 메리트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지역 내에서 갖고 있는데,
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이 그렇다고 아예 안 올랐냐? 오르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요자들은 일단 관망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3년도에 이제 역대급 물량이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도시재생 그 예비 사업지로 선정된 이 재물포역이라든가 또는 그 교통환경이 양호한 그 도화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안동 일대에 그 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일단 매매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뭐 다른 지역에 이제 맞춰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천은 여기까지 이제 시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소폭 0.03포인트 상승폭이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용인의 처인구라든가 또 이제 평택, 그리고 이제 그 시흥시, 그리고 군포시가 굉장히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 지역 대비 저평가된,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수요자와 이제 투자자들이 소형 평수,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래세가 좀 붙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지금 중과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매물들의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비슷한 동네에 있었죠. 저 북쪽에 가면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나 좀 외곽 지역에서 이제 그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 나섰던 그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도 그런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또 상승하는 상황이 이제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서해선 아시죠? 자,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자, 매도자들이 이제 슬슬 매물을 회수하거나 또는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세는 있지만 거래가 좀 이제 서서히 잠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어떤 아파트요? 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이제 소형 아파트. 자, 가격적으로 이제 좀 저렴한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언급을 안 하는 지역인데 그 용인에 그 처인구라고 있습니다. 처인구가 땅이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입지적인 부분에서 좀 열악하기도 한데, 일단 이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매매가가 이제 처인구 쪽에도 이제 상승 중인데, 저희 어머님 댁 바로 앞집에 있는 그 분도 얼마 전에 이사를 가졌어요. 그 어디로 가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 용인 처인구 쪽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지를 샀는지 개략적으로 좀 여쭤봤더니 그래도 어느 단지 사셨는데 저렴하게 사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쪽 지역도 이제 저가 메리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의 매물들이 있는 해당 지역 내에서 자, 움직이는 수요가 또 있지만 외부에서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 1, 2년 안에 계획된 입주 예정 물량도 없는 지역이 바로 이제 용인 처인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입주 물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쪽이 이제 그 수급 불균형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1, 2년 동안은 그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쉽게 지역 내에서는 해소하기가 어려운 지역, 자, 어려워 보이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처인구는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제주도 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만 드렸는데, 자, 이쪽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4월달, 그러니까 3월 중순경부터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전주 그리고 요번 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시와 이제 서귀포시가 강한 모습인데,
자, 이 위쪽이 이제 제주시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서귀포시인데, 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정지구라고 있습니다. 강정지구. 그 강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구축이 아닌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데는 이제 제주시인데요. 여기 이제 노형동이라는 데가 있고, 연동이 있고요. 이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노형동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쪽에 이제 그 제주도죠. 자, 여기 이제 부영 1차, 2차 아파트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동이 이제 인근에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그 노영동 쪽에서 바로 오른쪽이, 요쪽에 이제 그 연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림 2편한 세상이에요, 이게. 자, 요 대림 2편한 세상 뭐 1차, 2차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수요 매수 문의가 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쪽에 그 노영동, 그 다음에 이제 연동,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자, 여기 노현동, 연동, 이쪽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자, 이동에 가게 되면 그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3차 그 주공 아파트가 모여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특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저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신축이거나 아니면 신축이 될 수 있는 이런 물건에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 지역 대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전도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전에는 그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그 학원 및 그 상권이 잘 갖춰진 그 편의시설이 이제 좀 접근성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둔산동이에요. 이쪽이 둔산동.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둔산동인데, 저 왼쪽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반석동이라든가 지족동이 지금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노은동이라고 있습니다. 노은동. 자, 거주 여건이 양호한 노은동. 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이제 입점 호재가 있는 그 전민동. 자, 이쪽 전민동이에요. 단지들의 이제 매매가가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에서 지금 외곽 쪽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지역들은 이제 강세인데, 일단 전세가율이 높아서 일단 외부에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뭐 대외적인 뭐 변수라든가 또 이제 대내적인 정치적인 이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거 진짜 뭐 훨씬 더 많이 올라갈지, 뭐 지금 앞으로 상승세가 좀 주춤하다가 또 하락세로 갈지, 이거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흐름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뭐 집을 제가 뭐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드리거든요. 그냥 현상을 자꾸 이해하면서 꾸준하게 관심 갖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데, 거기까지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이제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쯤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모봉 정상 위에서 지금 안산, 의왕, 군포, 광명, 시흥, 과천, 양재동까지, 서울 금천구까지 싹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한눈에 그냥 다 보이네요. 다 보여.